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의 왕세자가 자국의 심장부인 석유시설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시설이 예멘 방문의 드론 공격에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곳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겹겹이 쌓여 있었거든요. 수조 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방패가 단돈 몇천만 원짜리 장난감 같은 드론에 뚫려버린 겁니다. 이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비싸다고 다 능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미국만 믿고 있다간 내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서늘한 진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무기계약 파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콧대 높은 로키드 마틴을 차갑게 외면하고 왜 사우디가 이름도 생소했을 천궁이라는 한국산 무기에 4조 원이 넘는 거액을 베팅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처절한 생존 전략과 국제 정치의 냉혹한 계산법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지금 K방산을 단순한 가성비 제품이 아닌 게임 체인저로 부르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VVIP입니다. 그들이 쓰는 국방비는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죠. 그런 사우디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온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고 사우디는 갈 곳이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우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마치 금칠을 한 감옥과 같았거든요. 돈을 내고 사와도 내 마음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복잡한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죠. 게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예멘 내전의 인도적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기 시작하자 사우디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사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 목줄을 죄는가? 라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천궁기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미국산보다 좋을 리가 있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우디 실무진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방문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주문했는데 제작에 5년 걸립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갈 때는 저희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걸 사고 싶으시겠어요?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주문하면 기본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당신들 물건이니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주는 건 당연하고 아예 당신들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직접 고치고 만들 수 있게 기술까지 다 가르쳐 줄게요 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이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안보 자립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권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국방 자립입니다. 무기의 50% 이상을 현지에서 조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미국은 절대로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술이 없어서 서러웠던 기억이 있는 나라이기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성능은 패트리어트에 육박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으며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천궁 II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뒤늦게 로비스트를 동원하고 파격적인 할인을 제안하며 매달렸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우디의 등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50도가 넘는 고온과 미세한 모래바람을 견뎌야 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 무기는 주로 유럽이나 본토의 환경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아 중동의 가혹한 환경에서 장고장이 잡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어떤가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엔 덥고 습하며 겨울엔 혹한이 몰아치는 한국의 지형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특히 천궁 II는 개발 단계부터 가혹한 환경 테스트를 거쳤고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어 그 성능이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옆 나라 UAE가 써봤는데 정말 좋다더라라는 입소문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했습니다. 사우디가 보기에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하고 즉각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무기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게다가 미세한 모래먼지는 정밀 기계의 틈새마다 파고들어 오작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태생이 냉전 시대 유럽 평원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은 어떤가요? 우리는 산악지형, 해안가, 그리고 극심한 온도차를 가진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다듬어졌습니다. 사우디가 천궁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레이더는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추적했고 발사대는 단 한 번의 잼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거든요.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이 이건 환경 탓이다라며 변명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환경에 맞게 개조해드리겠다라며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혹시 블랙박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행기 기록 장치 말고 미국 무기에 걸려있는 무서운 제약사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사오면 그 내부 회로나 소프트웨어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게 봉인해둡니다. 만약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수리하려고 봉긴을 뜯는 순간 모든 보증은 사라지고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각오해야 하죠. 이건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예 사우디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여러분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정비 교육까지 시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에게 이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산업의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자국민들이 직접 미사일을 고치고 나중에는 스스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국방 자립의 꿈을 한국이 실현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업 비밀 누설이었겠지만 한국에게는 이것이 전 세계를 공략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천궁의 콜드 런칭 기술은 사우디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보통 미사일은 발사대 안에서 엔진을 점화해 튀어나가는 핫 런칭 방식을 쓰는데 이 방식은 발사대에 엄청난 화염과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발사대 수명이 짧고 유지 보수가 까다롭죠. 하지만 천궁은 공중으로 미사일을 툭 던져 올린 뒤 허공에서 엔진을 점화합니다. 덕분에 발사 차량의 손상이 거의 없고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사우디 입장에선 이보다 더 매력적인 기술은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특정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천궁은 전방위를 감시하며 춤을 추듯 대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록히드 마틴이 간과한 결정적인 패착이 있습니다. 바로 납기일입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주문이 밀릴 대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패트리어트를 주문하면 한 8년 뒤에 줄게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하지만 사우디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드론이 날아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K2의 전차를 폴란드에 보낼 때도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에 실어보낸 전적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우리는 3년 안에 실전 배치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록히드 마틴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국은 가능합니다. 라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군수 산업에서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라도 적이 공격할 때 내 손에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미국 정치권의 입김 또한 사우디를 질리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사우디가 예멘 반군을 공격할 때 미국산 미사일을 쓰면 미국 의회에서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거론하며 수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쓰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여러분이 사우디 왕실이라면 참으시겠어요? 한국은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주권을 존중하며 구매한 무기의 운용 권한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죠.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가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키드 마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 심어둔 강력한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한국과의 계약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식의 겁박 섞인 조언을 쏟아냈죠. 하지만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을 도입해 실전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능 수치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사우디 측에 전달한 한국 무기는 기대 이상이다라는 은밀한 조언은 그 어떤 로비보다 강력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성공 사례만큼 확실한 보증 수표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거대한 축이 이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화가 지배했다면 이제는 성능은 미국급, 서비스는 한국급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미국 중심에서 다변화하겠다는 선언이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오만이 불러온 빈틈을 한국의 진정성과 압도적인 속도가 완벽하게 메워버린 셈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사우디의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천궁이 물꼬를 트자마자 사우디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그리고 K9 자주포와 KA2 전체까지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우디 군대의 주력 체계 자체가 K방산 표준으로 바뀌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수십 년간 사우디의 안보는 한국의 기술과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보 동맹이 맺어지는 것이죠. 로키드 마틴이 뒤늦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우디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신뢰의 무게추는 서울을 향해 기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방산의 진화 속도입니다. 천궁은 이제 시작일 뿐 우리는 벌써 이를 개량한 천궁3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건 현재의 성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무궁무진한 확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사우디 고위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진정한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K방산이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킨 결정적인 비기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판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미사일 몇 발을 더 팔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대한 고래였던 로키드 마틴이 안방이라 믿었던 중동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건 기존의 팍스 아메리카나식 안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 도입 결정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심지어는 카타르까지 한국의 방산 전시장에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이 왜 굳이 한국을 찾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자존심과 자립을 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중동 국가들은 엄청난 오일머니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의 열쇠는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쏠 때마다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했고 부품 하나가 없어서 수조 원짜리 전투기를 경납고에 썩혀야 했던 그 굴욕적인 세월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서 그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하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건 거래가 아니라 축복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는다, 오직 완제품만 판다라고 고수할 때 한국은 우리는 기술을 나누고 동반자로 성장한다라는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진정성이야말로 로키드 마틴의 억만금 로비보다 훨씬 강력한 한방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내부에서는 천궁 도입 이후 한국형 안보 모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궁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사우디의 전체 방공망을 하나로 묶는 지휘 본부 역할까지 수행하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된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이 더해지면서 사우디군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현대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가 개별적인 점으로 방어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사우디 전역을 촘촘한 면으로 덮어버리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후 관리의 차원입니다. 미국 무기는 고장이 나면 수리팀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안에 달려가겠다라는 각오로 현지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아예 정비창을 사우디 땅에 지어버립니다. 팔면 끝인 장사꾼과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런 한국의 집요한 서비스 정신은 콧대 높은 중동 왕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제 시선은 천궁을 넘어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이 F-35 수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걸며 밀당을 하는 사이 한국은 함께 만들고 함께 팔자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던진 겁니다. 만약 KF-21마저 사우디의 하늘을 날게 된다면 중동의 하늘은 명실상부한 K방산의 전성시대가 될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성벽이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의 속도와 유연함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더욱 희망적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K방산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라는 거물급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사우디도 인정한 무기라는 보증수표를 가지게 된 것과 같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자주포, 전차,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풀 패키지 안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이 미국,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3대 방산 수출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발언권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오만을 꺾고 사우디의 선택을 받아낸 천궁의 쾌거는 그래서 단순한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느려라며 등을 돌린 사우디의 결단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존재함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빠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독점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K방산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생태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엔 어떤 나라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또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와의 이번 계약은 단순히 4조 원이라는 숫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중동 전역을 잇는 K-안보벨트의 시작점입니다. 2030년경 사우디의 비전이 완성될 즈음 사우디 군대의 심장부에는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흐르고 그들의 하늘은 한국의 미사일과 전투기가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천궁3와 같은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 레이저 무기체계 등 꿈의 기술들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조차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K방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주권 수호의 파트너로서 인식될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독주를 막아쓴 우리의 저력은 이제 전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안보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